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는 자연의 치유력을 연구하는 한 명의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현자는 의학의 기초가 되는 허브와 식물을 연구하며 마을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일로였으며 그는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최고의 치료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카일로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숲으로 들어가 다양한 허브와 식물을 채집했습니다. 그는 대자연이 주는 선물들이 각자 고유한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연구해 인간의 건강 증진에 사용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허브와 식물들의 숨겨진 능력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카일로는 매일 돌을 굴려보듯 이를 탐구하는 데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가 가장 처음으로 발견한 것은 카모마일이었습니다. 카모마일은 잔잔한 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불안을 해소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식물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그들은 꿈의 꽃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허브, 레몬밤을 발견했습니다. 신선한 시트러스 향을 내뿜는 이 식물은 피로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카일로는 이를 차로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배포하였고 이는 차츰 마을의 상징적인 음료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해야 하는 시험 기간이나 농부들이 긴 하루를 마무리해야 할 때 레몬밤 차는 상당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카일로의 연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즈마리를 통해 기억력 개선과 혈액순환 촉진의 가능성을 밝혀냈습니다. 이 식물은 연구를 통해 협의증에 유익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여러 지역에서 건강을 위한 필수 식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가 가장 뿌듯하게 여긴 발견은 라벤더의 잠재력이었습니다. 이 허브는 불면증을 치료하고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 효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라벤더로 만든 배기와 아로마 오일을 제작했습니다. 이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 곳의 방문객들까지도 매료시켰습니다. 카일로는 허브와 식물들이 오직 인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와 교감하며 아름다움을 전파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연구와 활동들은 단지 의학적 치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연결 속에서 인간의 상태를 최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의 지식은 많은 제자들과 탐구자들에 의해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그가 가르친 지혜는 세대를 거쳐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으며 오늘날까지 자연 치유력에 대한 믿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일로는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마을의 아이들에게 자연의 경이로움과 그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느 바쁜 현대인의 일상에서 시작된다. 주인공 미영은 직장에서의 빠듯한 시간에 쫓겨 매일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에는 사무실 근처의 패스트푸드점에서 간단히 때우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이다. 저녁 식사마저도 야근 때문에 배달음식에 의존하는 날이 많았다. 건강에 신경을 쓰고 싶었지만 바쁜 라이프 스타일은 그녀에게 핑계가 되었다. 이런 그녀에게 어느 날 커피 한 잔을 사러 간 동네 카페에서 특이한 포스터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포스터에는 오늘 당신이 놓치고 있는 건강한 습관의 퍼즐 조각을 찾아보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미영은 그렇게 새해도 시작했으니 한번 바꿔보자는 생각으로 작은 변화를 계획하게 된다. 미영은 우선 아침을 꼭 챙겨 먹기로 결심했다.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견과류와 과일로 간단한 스무디를 만들어 출근하는 길에 마시기로 했다. 시작은 어렵지 않았다. 스무디를 마시고 나면 아침에 배가 덜 고프고 오전 내내 기운이 나는 느낌에 자부심이 생겼다. 점심시간에는 가능하면 도시락을 싸기로 결심했다. 전날 저녁에 좀 더 많은 양을 미리 준비해두고 신선한 채소와 쌈을 곁들여 다채롭게 꾸미는 것이 그녀만의 작은 재미가 되었다. 처음으로 의식적인 식사라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 것은 그때였다. 음식을 준비하고 천천히 씹으며 오감을 통해 음식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일종의 명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점심시간 동안 책상 앞을 떠나 근처 공원에서 걸으며 러프하게 준비했지만 건강하게 구성된 도시락을 먹는 행위 자체가 그녀를 리프레시 시켜주었다. 미영은 저녁에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2번은 직접 요리를 해보기로 한 것이다. 인터넷에서 하나둘씩 레시피를 찾아보고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면서 식재료의 신선함과 다양성을 알게 되었다. 집에서 라따뚜이나 비빔밥 같은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제철 재료를 사용하게 됐고 어떤 식재료가 몸에 좋은지를 공부하게 되었다. 그렇게 3달이 지났다. 그녀의 생활 습관은 크게 변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가벼워졌고 매일이 조금씩 활력 있게 느껴졌다. 이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건강을 더욱 지켜주었다는 사실에 미영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이제는 주변 친구와 동료들에게도 이러한 변화를 전파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도시락을 싸우며 공유하기도 하고 주말에 친구를 초대해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주변의 사람들도
점차 조금씩 변화를 받아들이고 본인만의 건강한 식습관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결국 미영은 깨달았다. 본인이 놓치고 있던 것은 바로 균형 잡힌 식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식사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의식이었다는 것을. 그 변화는 단순히 체중 감량이나 건강 관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고 아끼는 뜻깊은 과정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이 영양소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비타민 D 부족은 뼈 질환, 면역력 저하, 우울증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주로 햇빛을 받을 때 우리 피부에서 자연 생성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사무실에서 일하는 현대인들은 실내에 있는 시간이 길어 햇볕을 쬐 기회가 줄어듭니다. 겨울철이 길거나 날씨가 흐린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비타민 D 부족 상태에 처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식품을 통해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에는 몇 가지 주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방이 많은 생선들이 주요 공급원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참치 등이 이에 속하며 특히 자연산 연어가 비타민 D가 가장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선 간류, 특히 대구 간류도 매우 높은 농축량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로 우유와 유제품류 역시 비타민 D가 강화된 제품들이 많습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 등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비타민 D 공급원입니다. 또한 비타민 D가 강화된 두유와 같은 식물성 대안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정 버섯 종류입니다. 양송이 버섯이나 포르토벨로 같은 버섯은 자외선을 받으면 비타민 D를 생성합니다. 특히 자외선을 조사한 버섯은 비타민 D가 풍부하여 좋은 식물성 공급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란 노른자는 비타민 D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에서 유익한 음식입니다. 매일 다량을 섭취하지 않고도 비타민 D와 다른 영양소를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유용한 옵션입니다. 비타민 D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다양한 식품을 통해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익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비타민 D는 여러 건강 이슈와 관련이 있으므로 자신의 식습관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영양제를 통해 보충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일상에서 가능한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것이 최상의 전략일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대학교 졸업 직후 나는 회사와 집이라는 두 공간만 오가며 바쁘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동창 모임에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고 그중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친구 지수가 있었다. 지수는 지속 가능한 식습관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며 환경에 미치는 식생활의 영향을 이야기했다. 지수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육류, 생산이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식물 중심의 식단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또한 수송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수입 식품 대신 지역에서 생산된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에너지 절약에 더 이롭다고 강조했다. 지수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 간편함에 길들여진 나의 식생활을 돌아보았다. 편리함에 중점을 두고 마트에서 구매한 수입 농산물들과 매일같이 소비하던 육류들, 내가 하루에 2잔씩 마시던 아보카도 스무디가 멕시코에서 날아온다는 걸 생각하니 그 먹거리들이 얼마나 긴 여정을 거쳐왔는지 깨닫게 되었다. 지수는 또한 플렉시테리안이라는 라이프 스타일도 제안했다.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고려한 식단이라며 권유하자 나는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지속 가능한 식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다. 우선 다양한 채식 레시피와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검색하여 내 장보기 리스트를 새롭게 구성했다. 나는 우선 주말마다 장터를 찾아가 직접 채소와 과일을 구매했는데 신선함과 가격이 상상 이상이었다. 또한 몇 주에 걸쳐 소량의 육류로 맛을 내는 요리를 시도해보았고 그 과정에서 미각이 새롭게 떠올랐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건강도 놀랄 만큼 개선되었다. 처음에는 익숙하던 음식들이 그리울 줄 알았지만 점차 내 식탁은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곡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한 낮추면서 나 스스로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수와의 대화는 나로 하여금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작은 방식으로도 실천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이 가슴 깊이와 닿았다. 지속 가능한 식습관을 통해 환경에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기회, 그것은 내가 바꾼 식습관의 가장 큰 보상이었다.